한국인들의 공감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최고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대한 미담을 찾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에 관한 미담은 감동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위기 상황에 보인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때의 경험이 잊히지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게 한국 여행은 처음 떠날 때부터 꽤나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와 함께 떠난 첫 번째 여행이었거든요. 저는 누군가와 함께 여행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제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하자 제 친구가 따라붙어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프랑스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살다 오는 것이 유행이고 그들은 한국 문화가 좋아서 즐기기 위해 가기도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한국으로 가기도 하죠. 한식은 맛과 건강을 둘 다 챙긴 최고의 음식이라는 평이 자자하고 맛있게 먹어도 오히려 살이 빠져버리니 한국에서 실컷 놀고 살까지 빼오려고 한국에서 한 달간 머물다가 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남자긴 하지만 친구는 태어나서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먹는 것만 엄청나게 좋아해서 거대한 체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는 최근에 좋아하던 여자에게 차이고 나서 충격을 받았는지 다이어트의 시작을 선언했고 한국이 자신의 다이어트를 도와줄 거라면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까 하다가 그가 운전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한국과 프랑스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통해 별다른 시험 없이도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고 이 점은 이번 여행의 질을 높여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물론 한국의 대중교통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을 자가용을 이용해 여행하는 것은 엄청난 낭만과 재미를 느낄 수 있기에 저는 그와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그와 동행한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는 평소에도 한국의 제네시스라는 차를 한번 타보고 싶었다며 알아서 차를 렌트했거든요. 고맙게도 이건 자신의 돈으로 렌트한 차니 운전대를 넘봤다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공짜 기사를 얻은 셈이었죠. 일단 저희는 식수를 구매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한국 여행에서 최악의 악수가 되어버렸죠. 저희는 물만 사러 갔지만 역시나 먹을 것을 좋아하는 친구는 식품 코너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더군요. 재밌게도 한국의 마트는 식품을 시식해보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식품 코너의 아주머니들은 제 친구의 풍채를 보시더니 연신손을 외치며 음식을 권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주머니들이 난데없이 한국인 축구선수 손흥민을 외쳐서 당황했으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손흥민을 외친 것이 아닌 제 친구가 아들 같다며 챙겨줬던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그때 한국인들이 참 정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싶었어요. 시식 코너라는 음식을 무료로 공유하는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정감이 갔는데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아들 같다며 음식을 챙겨주다니 낯선 타지에서 이런 경험은 정말 특별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렇게 시식 코너 한 바퀴를 돈 그는 점점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프랑스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그였지만 이제는 한식이야말로 자기가 찾던 최고의 음식이라며 정신없이 한국 음식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친구는 시식 코너에서 먹었던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빨간 양념이 된 불고기, 닭볶음탕 등 매운 음식을 엄청나게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말리며 지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한국에서 살을 빼서 오는 프랑스 여자들은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한식을 먹는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는 신용조차 안 하더니 한국 음식이 최고라며 다음 날도 닭발이나 곱창 같은 매운 음식들을 먹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한국 음식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프랑스에서 매운 음식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매운 음식만 먹었다간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제하자고 말했죠. 그리고 살을 빼러 한국에 온 것임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친구는 그제야 조금 진정하는 듯 싶더군요. 그러나 셋째 날, 친구는 어김없이 양념치킨과 불닭볶음면 등을 먹으며 연신 한국을 외쳤고 결국 편의점에서 나와 제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한강으로 향할 때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한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친구가 복통을 호소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친구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 나아지겠거니 했지만 친구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친구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도로 갓길에서 운전대를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프다며 대굴대굴 구르더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의 행동을 보니 이건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친구는 맹장수술까지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 친구는 생명까지 위험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혔습니다. 저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자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친구의 목숨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자고 결심했고 한국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운전을 해서 친구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비명소리를 들으니 겁이 나기도 하고 엄청나게 긴장이 되더군요. 저는 나는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 외국에서의 운전을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떨리는 손과 발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고 이런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간 정말 사고가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만 갔고 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가던 찰나 한 한국인 중년 남성이 저희 차량에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친구와 운전대를 붙잡고 덜덜 떨고만 있는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괜찮은 거냐고 묻더군요. 이 중년의 남성을 본 제 친구는 연신 병원을 외치며 소리를 질렀고 저 또한 그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예산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운전대를 잡았고 어떤 병원에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아보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했죠. 제가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자 그는 비장한 표정을 짓더니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F1 경기를 자주 볼 만큼 레이싱 대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남성은 F1 경기에 나올 법한 엄청난 속도로 병원으로 질주했어요. 또한 신호조차 무시하고 교차로도 무시한 채 전속력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생전 처음 보는 제 친구를 살리기 위해 불법행위까지 감수하고 도로를 달리는 이 한국인 남성에게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그때는 정말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경찰차가 따라붙어서 저희에게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마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어겼으니 정차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이 남성은 속도를 잠시 줄이더니 창문을 열고 경찰에게 뭐라고 다급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위급한 자가 차에 타고 있으니 봐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 말을 들은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저희 차량 앞에 선두를 섰고 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운전자들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하나같이 도로 구석에 자신의 차량을 바싹 붙였고 이들의 놀라운 시민의식 덕분에 저희는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병원에 도착하자 제 친구는 저를 붙잡고 일단 화장실에 먼저 가봐야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를 부축하고 병원의 화장실로 향했고 저희를 도와준 중년의 남성은
경찰에게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화장실에서 나온 친구의 표정은 뭔가 미묘했고 고통이 많이 사라졌으니 굳이 긴급 진료를 받을 필요 없이 차례를 기다려서 의사와 상담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으나 일단은 친구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렇게 저희는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친구의 여러 검사 결과를 보더니 원래 위와 장이 기능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여행 중에 갑자기 식습관이 변화되었고 변이 내려오다가 막혀버려서 고통스러웠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평소에 운동을 하라면서 비활동적인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친구가 엄살이 조금 심한 것 같다고 말하며 별일 아니니 가보라고 말했어요. 그랬습니다. 프랑스에서 담백한 음식만 먹던 제 친구는 한국에서 평소에 먹어본 적도 없는 매운 음식을 엄청나게 먹어댔고 안 그래도 소화 능력이 안 좋은데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 잠시 배변 장애가 생긴 것이었죠. 즉, 저희는 친구의 급동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친구를 원망 섞인 눈으로 노려보자 친구는 멋쩍은 듯이 엄살이 아니라 정말로 아팠다며 큰일을 보다가 자신의 망가진 장기 하나가 빠져나온 것 같으니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너스레를 떨더군요. 저는 저희를 위해 고생해주신 한국인 중년 남성분께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친구의 엄살 때문에 어기지 않아도 될 법까지 어겨가며 최선을 다해 운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길을 뚫어준 경찰과 이에 협조해준 한국인들 모두에게도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한국인 남성에게 향했고 검사 결과를 말해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화를 낼 거라 생각했던 이 남성은 껄껄 웃으며 다행히 경찰이 신호위반에 대해 정상 참작해줘서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아서 신호를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달려보고 싶었는데 잘 되었다며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이라며 저희를 위로해줬습니다. 눈치 없는 친구는 번역기에 적힌 이 남성의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저는 이 남성이 난처했던 저희를 배려해준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이 한국인도 무척이나 긴장했는지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감사 인사를 마치고 다시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의 일을 곰곰이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프랑스였다면 생명이 위독한 낯선 사람을 위해 신호까지 위반해가며 차를 몰고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전 세계 속에서 한국은 사랑이라는 낭만이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가 살면서 이번 한국에서와 같은 경험을 두 번 다시 겪을 수나 있을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사연이었는데요. 이렇게 남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거나 융통성을 발휘하는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몹시 드물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더욱 큰 감동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